안녕하세요, 마조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해인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종목일 텐데요. 제가 이 종목을 보면 주식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매매를 해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종목에 거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딱 거래량이나 차트 움직임만 봐도 이게 개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 종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대북주로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시총도 좋고 이제 등락률,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을 크게 주기 위한 시총도 괜찮고, 그리고 유통 비율도 괜찮고, 여러모로 전체적으로 주가가 잘 오르기 위한 좋은 조건을 잘 갖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어느 한 방향으로 크게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첫 번째로는 테마, 남북 경협주 테마인데, 그 테마가 현재 지금 기한이 없어져 버렸죠. 예,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떨어져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그걸 반영하고 있고요, 그대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많은 돈들이 섞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종목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몰빵하고 또 이제 신용미수 껴가면서 매수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주식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매수가 많이 붙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왜 못 오르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못 오르냐면 매수를 한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며칠만 볼래, 어떤 사람은 장기로 볼래,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오늘만 볼래. 이렇게 목적에 대한 기간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홀딩하고 오래 갖고 가고 싶어도 누군가가 마음이 변해서 팔고 또 사고 팔고 사고, 요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관심이 그만큼 많이 받는 종목들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실 세력들이 받아주고 커버해주고 올려주고,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헤이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자금들을 소화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데까지는 좀 영향력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테마 소멸의 영향도 있고요, 없지 않아. 자,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은 정말 좋아요. 거래량이라든지 등락률이라든지 변동성이라든지 시가총액이라든지 회사 재무 건전한 상태라든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너무 돈이 많이 꼬이다 보니까 오르지 못한, 이제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원익큐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죠. 원익큐브와 같은 그런 유사한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제가 먼저 장기적인 평가를 좀 내려본다고 한다면, 이 종목이 남북 경협주로서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남북 경협주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남북 경협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한번 갈피를 잡을 때 이 해인이라는 종목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야겠죠. 지금처럼 얘네가 이렇게 힘없이 올라가는 건 강한데 힘없이 주저앉는 모양을 우리가 봤다라고 한다면, 목표 수익률은 생각보다 낮추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 수익률은. 자, 근데 이 말은 어디까지나 남북 경협주의 재료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살아 있을 때를 전제한 얘기고요. 지금 당장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건설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로 제가 봤는데, 건설 쪽 그 전망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둡죠. 호황은 좀 많이 지나갔어요. 정부가 억지로 금리를 낮추면서 이제 뭐라고 하죠? 설비 투자 같은 걸 통해서 이 건설업도 같이 이제 호황으로 가야 되는 건데, 현 시점에서 지금 자동화로 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인력을 오히려 단축하는 이제 시점인데, 건설 장비가 주목받기는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주가는 무조건 사실은 이제 해외 진출 가야 돼요. 해외 진출이나 이제 뭐야, 이제 개발이 필요한 곳에 어떤 그 진출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만만치 않겠죠. 그쪽에서도 뭐 건설 회사가 있을 것이고, 그쪽에서 뭐 장비가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은데, 북한이라는 어떤 타이틀만이 어쩌면 이 해인이라는 건설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또 매출까지도 일시적인 매출이겠지만 계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건설업 장체는 좀 어둡지만 이 진출을 통해서, 해외의 어떤 기반을 진출을 통해서는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근데 해외로 나가는 건 정말 어렵고, 사실은
이제 북한 쪽으로 유일하게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여러분과 같은 의견이겠죠, 이 부분이. 자, 뻔한 얘기는 집어치우고요. 차트를 한번 보죠. 예, 뻔한 얘기. 차트는요, 이게 사실 지금은 굉장히 좋지 않은 차트예요. 왜 그러냐? 일단은 끌어올린 힘은 있어요. 그죠? 차트상으로 끌어올린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밑에서 받아주고 강하게 치고 올리는 이 힘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이제 남북 경협주의 기대치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테마주는 뭐다? 이제 정치 테마주 성격이라서 누구 말 한마디 이렇게 꺾여버리고 쭉 죽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현재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냐? 남북 경협이 이제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고 지금 미국이 제재 압박을 더 가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계속 될수록 지금 이 종목을 붙잡고 있는 돈들이 이탈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돈들이 이탈하면 주가는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을 지켜주는 게 사실은 상책이고 이 가격마저 못 지켜준다. 지금 제가 선 그은 곳 이 가격 라인을 못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점진전 하락, 계속적인 하락 말하는 거겠죠. 계속 떨어지면서 떨어질 겁니다. 예, 줄줄줄 하고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저점, 이 회사의 가치를 품고 있었던 가격대인 한 3,000원 중반대로 다시 추락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거죠.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수 자금이 지금 신용 자금과 더불어서 이제 재료에 대한 기대치로 붙잡고 있는데 이것이 유지가 못 되면 점진적 하락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들고 있겠습니까? 야, 여러분도 안 들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에서부터 또 매수의 힘이 좀 이제 부족해지고 있어요.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처음에 기대치는 엄청 났어요. 근데 이 기대치가 이제 식어버리니까 다음에 기대치가 또 있었겠지만 또 식어버려, 금방 식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치고 올렸지만 이 한계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위로 가는 힘도 쭉쭉 빠지고 있고 또 버티는 힘도 사실상 좀 무너지고 있는 차트. 그러니까 좋은 흐름이 나오려면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려면 여기서 더 이상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형 바닥을 만들면서 가야 됩니다. 상승형 바닥을 만들면서 가야 돼요. 이 상승형 바닥은 어떤 거냐? 어떤 의미냐? 올라가고 떨어질 때 누가 받아주고 올라가고 떨어질 때 누가 받아주고 이게 반복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누가 꾸준하게 다른 사람들이든 모든 자금들이든 꾸준하게 들어온다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일러요. 지금 뭐 저평가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일러요. 그러니까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인은 일단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지금 신용 매매가 적지 않아요. 이제 줄어들고 있죠. 이제 기대치가 떨어지니까 적지 않은데 이제 이게 계속 줄어들면서 차트가 또 어떻게 지켜져 있지. 지금 일단 여기 저점을 낮춰지고 있거든요. 기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좋지 않은데 과연 그래도 아직은 끝난 건 아니니까 버텨줄지를 좀 관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인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조만간 어떤 결정을 하고 비중을 줄이는 판단이 저는 옳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 붙잡고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만약 제가 말했던 점진적 하락으로 가면은 1년 이상은 묶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1년 안에 북한의 태도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번 지금 소멸됐고 지금 그 거의 1년에 2번 한번 파동 줬고 그죠? 그리고 올해 한번 줬으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리를 할 거면 좀 이제 경협주는 약간 정리하고 좀 다른 종목 갈아타는 판단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 성격이 강해서 뉴스 한 방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사실은 말장난이 너무 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 해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라면 이 종목을 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지금 시점에서 사지 않을 것 같고 좀 시간이 더 많이 지나고 아까 말했던 상승형 쌍바닥이 보이는 시점부터 저는 관심을 가질 거라고 이렇게 체크를 할 것 같아요. 관심을 갖겠다 이렇게. 근데 거래량은 정말 좋아요. 좀 아쉬운 종목인 것 같아요. 이게 큰 시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했는데 이게 역시나 대북주들은 너무 많은 돈들이 섞이고 서로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세력 역시도 그
규모를 다 소화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마치기 전에 시장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하자면 오늘 장 초반에 밀어내더라고요. 그죠? 이제 장 초반에 꽤 세게 밀어냈어요. 힘이 꽤 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장 초반이니까 후반에도 그러니까 장 후반에도 만약에 이 밀리는 힘이 한 번 더 생긴다라고 하면 저는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된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참 웃긴 것이 또 뭐 언제 그랬냐 하듯이 또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이거는 제가 좀 전에 아니죠. 며칠 전에도 얘기했듯이 참 이상 징후예요. 이렇게 매수를 잘 끌어당기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참 이상 징후인데 이 부분 좀 유심히 볼 필요 있다라고 보고요. 섣불리 현 시점에서 섣불리 매도하기보다는 어쨌든 저항대라서 좀 보수적인 건 맞긴 하지만 이런 특이사항들이 있으니까 좀 보유하는 방향으로 쉽게 섣불리 손절하기보다는 좀 오후장까지 그러니까 장 초반에 저렇게 밀면 오후장까지 보는 걸로 한번 그렇게 해서 전략을 구상하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살얼음판 걷는 느낌이 있거든요. 매도 힘이 굉장히 세요. 매도 힘이 보세요. 매도 힘이 무진장 셉니다. 쭉쭉 빠지잖아요. 쭉쭉 빠져요. 또 올라올 때 근데 매수 힘도 강한데 이게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매도 힘이라는 게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결정이 돼버리는 순간 크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수가 더 이상 안 들어오면 여기서 한 번 더 강하게 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 초반 후반 이거를 유심히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나는 잘 장중에 장 대응을 잘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장이 아예 밀리기를 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확실하게 좀 700 아까 50포인트 부근에서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50을 넘어서 60까지 가는 모양까지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상황을 보고 힘이 들어오는 걸 보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